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수개월째 빈자리를 방치한 대법관 제청 거부부터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김건희 씨의 법정 태도까지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뒤에 과연 어떤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뭔가 김건희가 희망을 봤는지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태도가 돌변했어요. 태도가. 그전에는 재판정 들어올 때 이러고 맞아, 마스크 쓰고 막. 말도 못하고 그랬지. 지금은 난리가 와, 났어. 깜짝 놀랐어요. 기세등등이야. 예.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대표였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그리고 유력 후보였던 유승민이 끌어내리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모멸감 지하고 해가지고 결국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된 김기현이가 고마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의 마음으로 김건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의 클러치인가요? 클러치백. 예, 클러치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이 부인이 예. 메모를 남겼나 봐. 네. 근데 그게 JTBC를 통해서 그 메모가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네, 메모 내용을 보면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날 동안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23년 3월 17일. 와, 이거 공개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갖고 김기현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어제 나온 거야. 증인이죠, 증인으로. 그 전에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예.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온 거야. 캐릭터가 완전히 아, 바뀌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조금 웃기는 대목들도 좀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쪽에서 가방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자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템입니다. 옷 색깔마다 필요해서 짝퉁을 많이 샀어요. 클러치백이 많습니다.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그러자 특검이 아니 여당 당대표나 부인한테 명품을 받는 게 이거 이례적으로 보인다 라고 물어보자 검사님 그간 영부인 수사 다 해봤어요? 저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하나요? 나만 해봤잖아. 야, 김건희 조금 요거는 논리적이야. 아, 이거 논리적이야. 네. 영부인이 당대표 부인한테 이 명품 받는 거 이거 이례적이지 않냐? 나만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례적이지 않냐 했더니 너 영부인 거 다 조사해봤냐? 논리적이야 이거는. 야, 기세등등합니다. 태도가 돌변했네 진짜. 돌변했어. 이제 그래가지고 판사가 예.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아니 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했는데 판사도 그냥 물어버립니다. 판사도 물어버려요. 판사가 클러치백 받는 분한테 어떻게 받았는지 추궁하는 거는 이건 질문이 당연하다라고 하자 판사님께서는 한쪽 평만 들지 마시고 조금 정확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가방 전달 자체를 특별하지 않은 일로 볼 수는 없는 건 아니냐. 특검 질문이 너무 강압적이에요.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늘 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줘요. 아 뭐야 저 마지막에. 그런데 중요한 건 깎아주라고 하니까 과태료는 전부 취소가 됐답니다. 아, 됐대? 과태료는 전부 취소됐대요. 나 좀 깎아줘. 진짜로 없애줘. 그랬어?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재판이니까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증인을 그러니까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요 재판에 대한 과태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뭐 취소됐다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요건과 관련해서 요 재판에 대한 것만. 예.
김건희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동안은 어쩌고 최욱 앵커 말씀처럼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가 맞아요. 지금 기가 살았어요. 이제 내 세상이야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불안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 김건희가 묘종의 심경의 변화가 왔다라고 저는 봐요. 네.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재판이 아니고 다 공개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메시지가 다 나간다라는 걸 다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았을 텐데 저렇게까지 한 건 네. 뭔가 이게 국민의힘 돌아가는 모양새라든지 네. 지금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들 전에 듣고 있다라고 봐야죠. 이거. 와 너무 불안한데.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건 전 정말 저 기사 보고 화가 났는데 클러치백 하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봐야 돼요. 이게 오래전 일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제가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뭐 받았습니까? 목걸이 받았지, 브로치 받았지, 귀걸이 받았어요. 예, 반클리프. 세트로 해서 1억이 넘는 걸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거북이 누구한테 받았죠? 이배용 교육위원장한테 금거북이 받았어요. 예. 이배용. 그죠? 그다음에 로봇계 한다고 경호처에 뭐 납품한다 뭐 하면서 서성비. 시계, 예. 명품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공천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상민 검사한테 뭐 받았습니까? 1억 점으로부터. 예. 네, 그림 받았어요. 네. 그리고 21g 대표한테 뭐 받았어요? 옷 받았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어요. 다 그 사람. 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화났던 이유는 김건희는 받은 걸 그대로 뭔가를 대가를 해줬어요. 맞아. 자,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 공천이 안 되니까 뭘 해줬습니까? 국정원장 특보까지 내준 거예요. 법률 국정원장 특보는 차관급입니다. 와, 그냥 자리 아니에요. 예. 직원들만 몇 명 있어 따로 있어요. 항공기 따로 나가고 차관급 대우예요. 그리고 서희건설 1억 넘게 받아가지고 뭐 해줬어요? 사위 취업시켰잖아요. 맞아. 한덕수 밑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21g 옷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관조공사 시켰어요. 관조공사 시켰어, 맞아. 시켜줬잖아요. 그다음 가방 받아고 뭐 저는 이 김기현 대표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아까 소개는 안 했지만 김기현 대표를 모함하는 거라고 막 김건희가 따지듯이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예. 뭘 모함합니까? 제가 볼 때 당시에 김기현을 임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이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내쫓고 예. 아마 이 가방이 클리치백이 너무 좀 작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좀 작긴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잇 이것도 치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내가 일부러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미처 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다 뜯어봤을 것 뭐 같고 그랬겠죠. 이 클러치백은 쌓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뜯었으면 진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나 진짜 이거 나 너무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되게 황당을 네,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난 이거는 조금 진실한 것 같아. 이게 진짜 침묵마저도 나는 가짜라고 보는 사람인데 네네. 요거는 조금 그렇죠. 진짜에 가깝지 않느냐. 알았으면 뗐겠죠. 어. 떼고 나서 어떻게든 조치를 했겠죠. 네. 알았으면 김기현한테 받았다는 건 크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당근에서 샀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당근. 설마 당근에서 샀을까요? 진짜로? 에이 그럴 리가 당연히, 없죠. 예, 그죠? 네. 어디서 당근을 듣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김건희가 지은 죄 중에 이 클러치백 이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일련의 지금 흐름을 김건희가 나름대로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 예. 이상민 한덕수도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를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이대가. 그 흐름을 나는 김건희가 읽고 이렇게 변한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네. 특히나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김건희는 혐의 사실이 없어요 지금. 내란과 맞아요.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뇌물 받은 걸로 해서 7년을 받았잖아요. 네, 7년. 선고. 근데 지금 핵심적인 내란을 몰랐겠습니까? 무조건 김건희가? 알았다고 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예. 수가 없죠. 그 명단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이번 달로 끝나요 조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사와 관련된 건 매조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제 추론입니다. 저희 내피셜인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큰 혐의 하나는 털어내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범 자기 수준에서 볼 때 자범들이 몇 개 남아 있어. 이거야 뭐 어떻게 하겠지라고 지금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조희대 대법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건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고개 맞아요. 빳빳하게 들고 재판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뭔가가 있는 거죠. 김건희 씨 그래서 특검이 그래도 당 대표한테 이런 고가 브랜드와 편지를 같이 받는 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검사님이 영부인들 다 수사해 보셨어요? 아하. 저 하나만 수사해 보신 거잖아요. 검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 요 말이 요 발언이 난 정확하게 김건희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나는 뭐 못 만나봤으니까 뭐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제 전원들로만 듣는 건데 김건희식 화법이 이런 것 같아. 예. 너 해봤어? 뭐 이런 거. 네가 다 해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게 왠지 알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을 거야. 야, 너 뭐 학위도 없는데 이런 거 하는 게 가능해요? 미술관 같은 거 하는 게 가능해요? 네가 미술관 다 가봤어? 이런 식의 그치.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김건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본 결정적인 한마디는 요 장면인데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김기현 부부가 청탁을 넣었느냐예요. 그렇죠. 청탁을 넣고 그 대가로 선물을 줬느냐. 결국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이게 성립되면 나중에 김건희 씨 사실 뇌물로 기소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특검이 물어본 게 김건희 씨 혹시 이렇게 국회의원 부인들 이렇게 만나서 다 같이 국회의원들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클러치백은 영부인 필수품이라서 필요하다는 얘기 이렇게 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달라고 한 적 있어 혹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의 명언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 검사님은 남자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치장에 관심이 많아서 여자들은 감이 있어서 딱 보면 알죠.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사실상 너무 흥분해가지고 실토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암묵적으로 달라고 얘기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여자들은 감으로 다 알지.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감으로 다 알아서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 얘기인데 그거를 잘 이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이건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암묵적 청탁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발언을 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 브라더 미싱과 프린터는 같은 회사입니다. 필립스가 온갖 것을 다 만드는 것처럼. 미싱이랑 프린터 같은 회사 거야? 같은 회사예요. 같은 우리 집에 회사예요. 브라더 미싱 예. 있었어. 브라더 미싱은 미싱계 뭐 클래식이죠. 너무 예. 유명하죠. 아니 지금 김건희가 뇌물로 추가적인 처벌을 야. 받느냐 안 받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프라도 얘기야? 우리 대갈촉들이 로저 BBA가 가깝겠니? 아니면 브라더가 지금 가깝겠니?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이 예. 지금 김건희 10월 말에 풀려날 수도 있는 판국에 지금 자. 뇌물로 따로 수수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제 있었던 재판.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부부의 김건희 씨한테 이제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줬다라는 부분, 이 대가성 인정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김건희 씨는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김건희라는 인물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요 워딩들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검사님 영부인 나 말고 다른 사람 조사해봤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예, 뭐 이런 것들. 난 당근마켓에서 구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단 말이죠. 짝퉁도 사봤다. 진짜. 자,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 어떻게들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본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건데 내가 지난 재판에서 다 인정하지 않았냐 받은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거 아니고 선물이다. 그리고 누가 로저 비비에를 뇌물로 주냐.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나는 이런 증언을 할 거면 여기 왜 나왔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마지막에 한 문장이 있었잖아. 뭐요? 내가 직접 나왔으니 과태료 깎아달라. 왜냐면 지난번에 출석을 안 해서 증인이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으니까. 아니 네. 저는 와 과태료 더워서 깎아달라. 나온 것 같아요. 더워서 폭염을 못 이기고. 네. 저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죠. 가방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과태료 좀 깎아주세요. 이거는 나는 진짜 이 사람 진짜 알뜰하다 진짜. 자기 돈으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까지. 이 얘기 있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당 대표에 당선된 부인이 이제 영부인한테 클러치백을 선물하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김건희 씨가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 김건희의 캐릭터를 설명한 건 캐릭터죠. 아니겠나. 그러니까 입을 열게 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입을 열면 말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말을 막 한다. 근데 어제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계속 그냥 말하자면 그냥 뭐 시든 꽃처럼 앉아 있었잖아요. 모든 재판에서 네. 구축해서 일어나고 말도 안 하고. 네. 근데 어제는 갑자기 입이 터져갖고 입이 검사랑 판사할 때 막 나무라고 이게 이례적이냐? 아 그러니까 검사님은 뭐 저 말고 영부인 다른 영부인 수사도 해보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진짜 과태료 예. 때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 저는 더워서라고 봐요. 아 더워서. 더워서다. 우리 과구신 기자의 해석은 뭡니까? 이게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심정을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러면서 갖고 그래. 왜 쟤도 그랬을 거고 쟤도 그랬을 건데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그 억울함. 그게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통상적으로 그냥 원래 영부인이면 하던 정도 한 건데 나만 갖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 나쁜 특검들이 정치적으로 날 몰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그 다른 영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아시는 거죠? 다른 영부인들은 그러면은 뭐 더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는 건지 흔히들 그렇게 다 알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나? 그래서 얼마 정도 뭐 단톡방 같은 거 있나? 네. 이게 참 이 장면을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태도가 바뀐 이유를 해석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구속 만료 기간이 원래 8월 혹은 이제 2달 연장해서 10월까지 갈 때까지 형 확정이 안 되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풀려난 이후에 어떤 이 자발적 사법적인 출석을 대처를 명목으로 할 당당하게 준비를 과태료 감면까지 마친 건 얻어낸 아니겠냐. 김건희 씨. 뭐 이런 얘기도 법정 안에서 나오고. 펼쳐진 이 황당한 주객전도 상황 뒤에는 정작 챙겨야 할 대법관 제청조차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사법부의 무기력함과 수상한 늑장 행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에 마비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가 전원합의체로 올라갔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로 올라가는데 지금 12명의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8월 중에 심리를 하더라도 이게 6대 6, 그러니까 그 짝수가 지금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9월까지 이게 미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의 소부 하나가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용구 재판관님이 지금 그만두시게 되면 예. 대법원이 소부가 4명의 재판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한 부가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헌법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위헌적 상황이에요. 예. 위헌적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같이 하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왔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돼 가지고 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그 헌법소원 사실 제가 냈었거든요. 네. 맞아. 그 뭐 당시에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뭐 가처분도 받고 흘러가서 어떻게 해결이 좀 됐잖아요. 당시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왜 임명을 안 했느냐 하면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청을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그 내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로 우리가 뭔가 혼내주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장 그 확실한 헌법상 확실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이게 위헌적 상황을 발생시켰고 네.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건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제청은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제청해야 하는 의무예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대법원에서 재판받는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판 청구권의 침해다라고 헌법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사안이 된 거죠. 예. 대법에 내
사건이 가 있는 사람은 네네.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게 될 수 네네. 있으니까.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제가 포고령 위한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기 때문에 재판정권 침해로 구성을 해서 헌법소원을 낸 거였는데 지금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물론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또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게 있겠. 탄핵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히 탄핵 사유는 된다라는 분명합니다. 입장이시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이 제청이라는 게 역사적인 걸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신헌법 전에는 대법관 추천회의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이 유신헌법 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손을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현재 대법원이요. 현재 대법원 중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6명입니다. 6명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찌면 그러니까 이 6명의 대법관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구성과 관련된 건 헌법적 문제가 좀 이제 개헌으로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하여튼 확실한 거는 현재 제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는 지금 전원 합의체로 뭐 좀 재판이 넘어간 게 있으니까 아직 형 확정이 안 될 거고 네.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그걸 지금 날짜를 안 잡았단 말이죠, 기일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포석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뭐 변호인단은 그런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고 그 일단 어쨌든 1심과 2심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 법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특별한 피의자들이잖아요. 특별한 범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다시 지난번에 이제 직위헌 파동이 있었는데 또다시 뭔가 이런 날짜나 이런 법의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풀려난다. 이거를 법원이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변호인단은 어쨌든 뭐 그런 전략을 세웠을 수는 있죠. 변호인단의 전략,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법 기술이고 변론의 어떤 이게 전략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변호인 들고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변호인 빙의 뭐 돈 받는데 뭐라도 해야죠. 해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입을 열면 열수록 진짜 이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냥 본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인식 자체가 되게 특혜적이고 매간매직이고 뇌물이고 되게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데 이게 되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말 한마디에 그런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인식, 동정심마저 생길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만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조희대 대법원 자체를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제청도 안 하고 있고, 뭐 노태학 대법관은 이미 그렇죠. 임기가 끝났고 임기 끝난 사람이 6.3 지방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 맡고 있다가 지금 이 일들을 또 겪고 있는 것이고 이영구 대법관도 이제 곧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두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임명을 안 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전원 합의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김건희 씨는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풀려나는 거예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능성은 있죠. 형국이거든요. 가능성은 있죠. 이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왔다 들어가는 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더워요. 근데 지금 너무 덥다. 이제 또 시원해질 거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더 가혹할 수 있다. 이 두 명,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제가 볼 때 지금 뭐 어떤 테크닉을 쓴다고 하더라도 다시 풀어준다? 예를 들면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굉장히 중죄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게 확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풀어준다? 모든 피의자는 그런 권리는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 아마 법원 뒤집어질 거예요. 지기현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 일이 없었을 때는 그 일이 가능한데 네. 지기현 사례를 하고 법원이 있었잖아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이러면 법원이 어떤 난리가 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 앞에서 숯불집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 진짜 대법원 내려 보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네.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숙고해달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세에 나선 겁니다.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서 누군가는 특혜를 노리고 사법 정의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정의를 포기할 때 그 무거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정권의 눈치가 아니라 법과 정의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